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ast step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3초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Sister,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et dive 어서 let's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숨 참고 love dive 어서 let's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Are you looking for a school that feels like home? At Banbury, students from pre-K through grade 12 are happy and engaged in learning. Banbury Crossroad feels like a family. It's a school where you love to be every day, where you truly have the freedom to be yourself. Visit Banbury's website at banburycrossroads.com. That's BANBURY crossroads.com. Banbury is the school you are looking for. Enroll anytime. 고려플라자는 성실, 신용, 믿음을 바탕으로 한인 동포사회에 20년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고려플라자는 고객들을 위한 넓은 무료 주차장과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아리랑 슈퍼, 한국관 레스토랑, 갤럭시 노래방, 정한의원, 올리브치킨, 떡사랑, 한국 베이커리, 진아 헤어살롱, 안경점, 윤음악학원이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캘거리 동포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대 문의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대표이사 민병기 403-239-51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타임 발행인 조광수입니다. 어제의 뉴스와 정보를 오늘 받아보는 신문, 독자분들께서 한 주간을 기다리며 찾는 신문 디스타임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바일 신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류사회와 한인사회의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으며 한인동포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다루어 희외락을 함께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광고 문의 403-804-0961, 403-804-0961입니다. 네, 캐나다 데이는 잘 보내셨는지, 롱 위켄드는 잘 보내고 계신지,
오늘도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CKYR 레드 FM 1067 토요일의 휴식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캘거리 초등학교 선생님, 아멜리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꿈꾸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언어 교육가 박진선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아멜리아고요. 저는 현재 캘거리 교육청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거리 대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고,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늦게 와서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캐나다에 오셨을까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마치고,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마치고 캐나다에 도착을 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일찍 온 거는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 예, 네. 딱 이제 중2병 시작되는 사춘기에 딱 캐나다에 입성을 했고요. 예. 그렇게 캐나다에서 8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이 시작해서, 8학년을 1년을 한 게 아니라 네. 8학년도 2개월 정도 하고, 아. 이제 대학교까지 마치고 이렇게 선생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중학교 때 넘어오셔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다. 네. 와,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듣도록 하고요. 우선은 흔히 말하는 1.5세대세요, 선생님이. 네. 캐나다 첫 발을 내디딜 때, 입국할 때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캐나다에 처음 오게 된 거는 도시가 위니펙이라는 도시로 들어오게 됐어요. 네네. 네,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이제 흔히들 이제 캐나다 생각하시면 밴쿠버, 토론토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 네. 좀 대도시죠. 위니펙은 굉장히 소도시예요. 이제 캐나다에서는 한 뭐 5번째, 4번째, 5번째로 큰 도시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한국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제가 이민을 온 게 22년 전이니까 음. 훨씬 시골이었는데 이제 잠깐 22년 전? 네. 선생님 나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네. 네, 훨씬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위니펙 공항 자체가 방 한 칸짜리 공항이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이? 예, 인천 공항 생각하시면은 엄청 거대하고 이제 사람도 많고 출구도 많고 막 네. 비행기도 많고 하잖아요. 네. 이제 딱 내렸을 때 위니펙 공항에 내렸을 때 2시였어요. 새벽 2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시간이기도 했는데다가 이제 너무 죽은 도시 같은 거예요. 제 눈에는, 저 어린 눈에는. 그리고 너무 썰렁했고요. 왜냐면은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뭐로 유명하냐면 2가지로 유명해요. 네. 모스키토 모기 많은 걸로 유명하고요. 아하. 2번째는 이제 추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랬으니까 February 2월이니까 네. 엄청 추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공항을 지나서 밖에 나가니까 더 추웠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차들이 쌩쌩 이제 달리는데 너무 추우니까 차 머플러 밖에서 나오는 그 김들이 하얗게 그 도로에 안개처럼 하얗게 깔려 있었어요. 네,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요? 그건 아직 저도 보지 못했는데, 야, 그러니까 그 추위가 한국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추위였잖아요, 그죠? 그럼요. 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추위였고요. 이제 딱 숨을 딱 들이쉬면은 상쾌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데 코 털이 얼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운 날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한창 중2병을 겪고 있었을 때 이게 전학이 돼버리잖아요. 네. 학교 등교할 때 첫날의 또 기억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 첫날에요. 엄마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제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유학을 온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아니요. 화장실이 네. 어디 있는지 꼭 알아놔야 된다. 그거 이제 너무 긴장하고 그러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알아놔라. 처음 가가지고 화장실이 어딘지 알아놔라 했던 네. 당부를 했던 말이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때 8학년 ESL 반에 들어가서 ESL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 한국에서 쭉 컸으니까 항상 반에 한국인들만 보고 컸는데, 딱 그 반에 들어가니까, 중동에서 온 친구들, 또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 다른 각종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네.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왜냐면은 진짜 그 유색 인종들,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당연히 여행도 가봤지만, 같은 방 안에 내가 이제 여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예, 그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신기하면서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기분을. 낯설었죠. 낯설었다. 굉장히 낯설고 내가 여기에 끼어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힘들었던 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소녀의 감성을 좀 어지럽게 했던, 아프게 했던 그런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딱 8학년이면은 중2가 제가 지금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느끼는데 중2병이 한국인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캐나다인들한테도 똑같이 성장 과정상 겪어야 되는 일인가 봐요. 그 사춘기 아이들 때 딱 제가 그 무리에 껴들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보통 먼저 무리가 지어져서 친구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친구 그룹에 끼어든다는 것이 사실 영어들 잘 못하는 상태에서 끼어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그때는 친구들끼리 3, 3, 5 그룹이 딱 정해져 있는 시기니까. 네. 어떤 돌파구가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 저의 개인적인 돌파구라기보단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스포츠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뭐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잘하거나 네. 한 가지가 있으면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잘 다가온다 이랬는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뭐 잘하는 거를 하나를 해서 인싸가 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말도 걸어주고 친하게 대해준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학을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진짜 이런 표현이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인종이 다른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생활해야 되는데 전학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힘듦을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보니까 잘 이겨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겨내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그 이후로? 네. 학창 시절에 제가 그리고 그 ESL 반을 진짜 딱 2달 하고 네. ESL 반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를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 주는 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은 2달을 하고 또 전학을 갔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왜 갔냐면 그 학교는 ESL 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완전히 그냥 그 사회로 들어가야 조금 더 적응도 빨리 하고 그러지 않겠냐 네.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ESL 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면은 부모님 생각이 옳았던 거죠. 그냥 거기서 그냥 적응을 해 나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9학년 때부터는 잘 못하는 영어로 그냥 계속 수업 듣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민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영어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다른 생활적인 부분들 아파트 렌트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디 YMCA, YWCA 그런 데 가서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린 아이로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런 걸 다 해결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영어로 그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진짜 중1라 그러면 뭐 은행 업무를 본 적도 없고 뭐 아파트 가서 렌트를 한 적도 없고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언어로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
그 분야는 뭐 영어를 떠나서 그 분야에 좀 알고 있던지 내용을 네. 사전 학습이 되면 좀 더 수월할 텐데 네. 그런 사전 학습도 없을 뿐더러 영어도 살짝 부족했고 그런 모든 거를 또 내가 좀 이끌어가야 될 그런 상황. 네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중산층의 1.5세대 친구들 말 들어보면 아주 비슷하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학교 생활해야 되랴 또 집안 또 일도 조금씩 봐야 되랴. 네. 혹시 학교 다닐 때 잘 했던 거 아까 뭐 스포츠 뭐 음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잘 하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 특기는 언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더 힘들었던 부분이 제 특기가 언어를 잘하는데 여기 오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더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어깨 힘 좀 주고 다녔는데 혀 좀 굴렸는데 그쵸? 여기 오니까 야 이게 내 혀는 혀가 아니다. 그러셨구나. 사실 또 이 질문도 궁금한데 저는 평생 겪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말이 있을 것 같아요. 22년을 1.5세대로 살아오셨어요. 네. 그 1.5세대라는 표현이 좀 괜찮으세요? 거부감 같은 건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그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면은 캐네디언들이 저를 좀 약간 이방인처럼 보고 한국에 나가면 한국 친구들이 너는 이제 곧 갈 사람인데 라면서 이방인으로 보기 때문에 좀 저의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제가 캐네디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다 컴바인 되면서 합쳐가지고 저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아멜리아 선생님, 박진선 선생님의 선생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What's wrong? 흘리듯이 난 너를 자극해. Watch out. 설렌듯이 네 폭풍 맘이 터질 듯해. 내 맘대로 play it. 거침없이 shake it. You know 넌 내게 달려있단 것만 알아둬. 이미 넌 나를 봤어. 뗄 수가 없어. 떨리는 눈빛 티나는 몸짓 baby. 터뜨리고 싶은 너. 여유롭게 check it 보란 듯이 take it Baby you're out of control So you're under my control 설렘이 먹기 전에 I wanna make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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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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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기 원해 가슴이 뛰는 느낌 I wanna make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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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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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갖기 원해 점점 부풀어가 내게 푹 빠진 너를 애써 쫓지 마 Baby eyes on me now 내가 터뜨려줄 테니 5 살 때가 됐어 4 백숨을 멈춰 3 난 너를 향한 2 1 Here we go 설렘이 먹기 전에 I wanna make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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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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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기 원해 가슴이 날 갖기 원해
이준 리 Real Estate. 작은 것이 아름답다. 부동산 투자는 큰 회사만이 해야 하나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부동산을 내가 원하고 돈이 되는 방향으로 고객과 함께 고민하여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미진 부동산입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께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드립니다. 수년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는 이미진 부동산.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403-990-8110. If you like golf, you'll love the Canal at Delcar Golf Course. A link-style course with large undulating greens and meticulous fairways. It is located 7 minutes east of Calgary on Country Hills Boulevard. It has 5 tee boxes to accommodate all skills of golfers. For rates and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website, thecanal@delcar@yahoo.com. On the website, click on the red for sale sign on the front page and then on the video for a brief look at the golf course. 캘거리 주간 한국은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들에게 헌신하는 신문입니다. 주간 한국은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디어 단체입니다. 주간 한국은 신문사의 제일 가치인 공익성 추구와 실현을 목표로 하며 사실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주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업체 광고, 지역단체 행사 등을 전하고 있으며 광고 문의 403-681-6825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연의 팝 듣고 오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부 선생님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캐나다에서 선생님이 되는 과정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캐나다에서 선생님이 되려면요, 이제 대학교에서 에듀케이션 학과를 가야 되고요. 네. 에듀케이션 학과는 이제 4년제예요. 그 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 서티피케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네. 네. 한국처럼 임용고사 뭐 이런 거 안 보나요? 한국처럼 임용고시는 없고요. 네. 이제 서티피케이션이 나오게 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공립교육청, 딱히 공립교육청이 아니고 어떤 교육청에 가더라도 교육청에서 먼저 일을 하게 되면 substitute teacher라는 것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직업인데요. 네. 이 직업이 무엇을 하는 직업이냐면 이제 풀타임으로 선생님들이 일을 하실 때 담임 선생님이 어디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실 때 아니면 어디 다른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셔야 될 때 이제 하루를 채우기도 하고 열흘을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 3달을 채우기도 하는 네네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신 기간에 따라서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풀타임도 하실 수 있고 네. 그렇게 방금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서브스티튜트 티처를 하면서 이게 시작을 하면서 저 처음에는 풀타임 티칭 잡을 잡으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인터뷰를 보고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한 1년쯤 일을 해보니까 저는 다른 커리어 라인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풀타임 티칭을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아시는 대로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하고 1년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제 서브스티튜트 티처는 아무래도 캐주얼 잡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본인이 선생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신 경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면 보통 그렇게 풀타임 담임 선생님만 떠오르시거든요. 네. 그걸 선택도 가능하구나. 이게 본인이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 서브스티튜팅 잡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풀타임 기회도 있었고 한데 이제 제가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제가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여행을 다니려면 이제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풀타임 티칭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다른 이유로는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선생님으로서도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5세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도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영어도 자유롭게 됩니다. 이 특징을 살려서 우리 1.5세대 이민자 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도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어도 영어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저에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양쪽을 다 균형 있게. 그렇죠. 한국어를 버리지 않고. 네. 야, 그러면 그 선생님 스스로가 나 선생님 해야겠다 이런 꿈을 언제부터 가지셨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대학교를 토론토 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나왔는데요. 사실 그게 영문학과가 어디 딱히 직업이 마련된 학과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의대를 간다, 의사를 한다, 엔지니어링 공부했다, 엔지니어를 한다 이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잠깐 일을 하다가 다시 캘거리로 오게 됐어요. 그때에 제가 여기서 이민자 정부에서 이민을 하면 이민자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어요. 링크라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자분들한테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 이민자분들한테 ESL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직업이 저한테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차고 이제 그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거를 갖고 딱 밖으로 이 클래스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쓸 수 있고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내가 선생님 자격증을 따서 그냥 선생님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선생님이란 직업도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보다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약간 옛날에는 저한테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직접 뛰어 들어가가지고 해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사실은. 네. 이게 참 선생님처럼 1.5세대로 자라나는 친구들한테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양쪽을 다 좀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또 선생님이 장래 희망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만나실 것 같은데 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라기보다는 이제 1.5세 친구들이 저처럼 중학교 2학년 요때쯤 오면 1.5세인 거잖아요. 뭐 6학년에서 7, 8학년 요 정도. 그랬을 때에 직업을 선택을 바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그러면 대학교 진학을 생각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직업하고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생각을 보면 약간 닫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저는 약간 오픈 마인드로 바라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알아야 이제 우리가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그냥 그 부분만 살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30대도 있고 40대, 50대가 있는데 넓게 보고 오픈 마인드로 보고 이제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생각을 한다 하면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좀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직업 같아요. 특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대하다 보면은 이제 이 아이들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 많은 직업이고요. 선생님은 또 1.5세대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교단에 섰을 때 제대로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영어로 내가 남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내 영어가 똑달라야지 가르치는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딪히면은 다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랬고요. 일단 해보다 보니까는 되더라고요. 일단 시작부터 해라. 부딪혀봐라.
그렇죠. 해봐야 또 알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알게 되고. 그럼요. 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3년 안에 판가름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가름? 네, 왜냐하면 이제 1.5세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캐네디언 친구들도 대학교를 나와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딱 가졌을 때 3년 안에 내가 이 직업을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명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많은 수의 네. 친구들이 떠나가요. 포기를 하는 네, 거죠? 너무 힘들어서요. 그 선생님께서도 1.5세대 그러니까 중학생 때 오셨잖아요. 나름 힘듦이 있었고 그 당시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네. 선생님이 그 당시 선생님이 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기억도 있으세요? 선생님들이요? 네. 많은 지금 1.5세대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막 교우 관계라든지 수업이라든지 힘들어 할 텐데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네, 제가 캐나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영어를 막 배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캐나다 학교에는 티칭 어시스턴트들이 있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 말고도 이제 도와주러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캐나다 한 반 정원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을 많게는 담임 선생님 1명, 2명의 선생님들이 더 들어오시면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돌봐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처럼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따로 불러다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 한 반에서 그렇게 나뉘어져서 수업을 한다고요? 나뉘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네네. 담임 선생님이 리드를 하시고 이제 액티비티를 한다고 하면은 그 2명의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슈퍼바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더 배워야 되는 친구니까 아예 이제 1명 따로 데려가가지고 같이 책도 읽어주고 영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친구들 교우 관계도 있지만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네네. 어떻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네, 그렇게까지 많이 도움이 되었나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종종 제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런 그 도움을 받는 친구들을 보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학교가 우리가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 5일을 다니잖아요. 네. 계속해가지고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직접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예를 네. 들어서 뭐 한국어를 조금 더 써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주로 초등학교를 나가요. 제가 초등 전공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굴을 딱 봐도 아시안이니까 이제 다 이렇게 유심히 이제 본 다음에 와가지고 물어봐요. What language do you speak? 이러면서 무슨 말하냐고 귀여워. 네.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맞춰봐 이래요. 그러면은 뭐 일본어, 중국어 막 이렇게 나오다가 한국어 하냐 그러면 자기도 한국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시켜요. 한국말 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네. 이게 약간의 어눌한 그 한국어로 직접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네네. 귀여워. 너무 이뻐요. 참.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겪어온 그 과정들을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럼 감정이입이라는 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제가 초등학교도 나가지만 중고등학교도 나가거든요.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때 제 생각이 나죠. 이제 제가 영어로 말을 시켰을 때, 이게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랬을 때 한국인 친구면 이제 제가 한국말로 도움을 주고요. 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근데 요새 친구들은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똑똑히 얘기를 할 줄을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도 좀 쉽더라고요, 많이. 혹시 따로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옛날 우리 감성대로 하면 선생님이 가서 뭐 빵이랑 우유도 좀 사주고 좀 뭐 개인 면담 비슷하게 그런 건 없고?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네. 그냥 나중에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한국인이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룹 지어서 몰려와서 인사하고 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귀여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친구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온 또 학부모님들도 고민이 한가득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감히 선생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어가 고민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 다시 말해서 네. 우리 자녀가 영어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의 학부모님들께 우리 선생님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정말 기초밖에 몰라요. 네. 이랬을 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단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정말 하루에 10개, 하루에 20개씩 이제 단어 숫자를 맞춰놓고 외우는 식으로 이제 외우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사실 우리한테 아무래도 익숙한 언어니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제 아랍어나 중국 같은 그런 예문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이에 내가 아는 단어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리스닝을 할 때도 아는 단어 다 막 샬라 하는데 내가 딱 아는 단어 하나 들렸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아이한테 성취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게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문장을 100% 이해는 하지를 못해도 어떤 문장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아는 단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내가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네. 단어 공부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대화문을 외워보시는 연습을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에 갔을 때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되고 이런 문장을 써야 된다. 뭐 커피숍에 갔을 때 이런 문장을 써야 된다. 병원에 갔을 때 이런 문장을 써야 된다. 네. 이런 걸 이제 일상생활에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기 좋죠. 그렇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은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학생들만 이민을 처음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민을 처음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분야마다 적절하게 대화문을 만들어 보고 그 대화문을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요거는 저도 하나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영어는 괜찮아. 영어는 곧 잘해. 그런데 우리 캐나다에서 어떻게 좀 키우면 좋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미래가 좀 뭐랄까요? 미래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중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영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인터넷에 보다 이런 영상을 봤어요. 이제 애기예요. 말도 못하는 애기인데 네. 아빠가 뭐를 가르쳐 주냐면 케이크에 촛불 꽂아가지고 촛불을 부는 게 이 아이한테는 난생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아빠가 옆에서 불어봐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래요. 촛불이 불릴 리가 없잖아요. 꺼질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불어봐 그래요. 그래요. 꺼질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빠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서 뭘 가져오냐면 빨대를 가져와요. 빨대를 이제 아이 입에 물려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빨대에서 공기가 사이로 나가니까 이제 촛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이제 캐나다 교육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몰라서 못할 때 자꾸 해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도구를 쥐어줘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이 캐나다 교육의 핵심적인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학교 가면 무조건 시험 잘 봐야 되고 무조건 이제 아카데미컬리 뛰어나야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그렇게 가지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캐나다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내가 어떤 도구를 쥐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도구를 쥐어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도구를 쥐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 어떤 게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또 지켜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또 질문을 드렸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팍팍 되네요. 네. 그리고 앞서 소개하실 때 어린 학생들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성인분들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죠? 성인분들은요, 가끔씩 저한테, 시험 공부 가르쳐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주로 저의 성인 학생들은 캘거리 대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나요? 네, 교육 과정이 있고요. 캘거리 대학교 Continuing Education에서 저 말고 다른 한 분 더 계세요. 이제 저희 두 사람이서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그럼 대상들은 어른들, 네, 뭐 대학생 혹은 뭐 기타 뭐 성인들. 네, 대학생부터 이제 리타이어 하신 성인분들까지 리타이어 하신 분들까지? 네, 나이는 정말 다양하고요. 네. 굉장히 요번 학기에는 또 특별한 친구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어떤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해서 우리 8학년 친구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네, 고등학생, 중학생, 8학년이니까 중학생 친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와, 그러면 그 나이가 다양한 만큼 어떻게 좀 선생님께서도 뭔가 그 나이에 맞춰서 따로 교육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한 클래스 그냥 통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성인 클래스는 이제 뭐 전체가 성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다른 과외 클래스를 저희 다른 과외 클래스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 클래스고요. 이제 성인 클래스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클래스니까 둘이 어프로치가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 당연히 다르고요. 이제 성인은 이제 언어를 배운다는 거에 있어서 이미 하나의 언어가 완성된 상태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회화를 배운다고 치더라도 안녕하세요 다음에 어떤 말이 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말들을 어떤 말로 대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녕하세요 다음에 무슨 말이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랬을 때 이제 상황별로 맞춰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야 줘야 되고 성인은 이제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성인분들은 배움의 이유가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 혹시 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생각나시나요? 네네. 제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약혼자가 한국인이라서 근데 약혼자랑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약혼자의 가족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너무 제가 자랑스러워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나 내 여자친구랑 말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네 엄마랑 말하려고 그래. 내가 저번에 여자친구네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소개를 시켜주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얘는 영어만 쓰잖아. 나는 얘랑 대화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게 조금 들린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니다. 내가 한국말을 배워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좀 표현이 그렇지 모르겠지만 장모님한테 점수 좀 따고 싶다. 아마.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와,
그런 목적이 다 있으시면 한국어 습득도 다 빠르시겠어요? 어르신들은, 성인들은. 각자의 이제 능력치에 맞춰서 다 다르기는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즐거울 때 제일 빨라요. 아, 즐거울 네, 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든 어른들을 가르치든 네. 굉장히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하고요. 네네. 네, 이제 스트레스 제일 안 받는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네,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모르는 사이에 습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야, 그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고난이도 아닌가요? 네네. 나도 모르게 습득한다. 그거를 나도 모르게 습득해 주도록 이끌어 주신다, 선생님이. 이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선생님은 5분마다 한 번씩 웃겨주는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도 5분마다 웃겨드려야 이게 명 진행자가 될 텐데, 5분마다 웃기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른들도 가르치고, 우리 또 친구들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지금 횟수가 몇 년 정도 되셨죠? 저는 캘거리 교육청에서 일한 지는 7년 정도 됐고요. 네. 이제 과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10년, 10몇 년. 네. 그러면 선생님만의 가르침에 있어서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게 잡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만의 교육 철학이라고 물어보신다면은요. 네. 너무 어렵나요?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의 뭔가 좀 핵심적인. 네. 저는 이게 다르네요. 언어 교육을 한다는 거는 이제 또 조금 더 즐겁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을 찾아서 언어를 배우면서 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네. 이제 그냥 다른 전반적인 교육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사고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이제 단순히 이제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다. 거기까지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이민을 오고 여기서 유학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번역을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영어로 사고를 해서 내가 insightful한 생각을 내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을 넓히는 그것을 목표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고력을 높여라.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받아들이는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도형이 있어요.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려드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세모를 한번 그려봅시다. 세모를 그렸어요. 세모를 그렸을 때 그 세모를 그려봐 했을 때 천차만별이에요. 다른 세모가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정삼각형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직각 삼각형이 나올 수 있고 커다란 거, 작은 거 여러 가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것과 똑같은 세모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야, 저는 세모라고 해서 딱 정삼각형만 지금 손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닫혀있는, 저는 사고력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선생님.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력을 계속, 깨워주면서. 깨워주고,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내가 제일 정확하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야, 그게, 흔히 말하는 그런 에세이 이런 과정이랑 좀 비슷한가요? 그럼요. 이 과정이 어렸을 때 잘 돼야 내가 12학년 가서도 문제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에세이 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워하나요, 친구들이? 에세이 과정 정말 어려워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방금 에세이라고 말을 꺼낸 시점부터 이거는 아예 내가 못하는 거라고 치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방금 에세이라고 해서 채널 돌리시는 우리 안 됩니다. 네,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3, 4학년 그때쯤부터 제가 말씀드린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놀이처럼 보는 그런 사고력 연습을 하면 충분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글짓기 대회 그런 게 늘상 있지 않습니까? 백일장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에세이라는 게 하나의
과목 분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세이는 그냥 글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쓴 글을 에세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설명문, 기행문 이런 식으로 많이 기행문. 쓰잖아요. 네네. 그거 다 에세이가 될 수 있어요. 예. 이제 논리적으로만 글을 쓸 수 있으면 내가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그게 다 에세이가 돼요. 야. 글짓기, 에세이. 물론 그게 재밌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재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만들고자 한다. 네. 그게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잘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잘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이 순서가 왔네요. 우리 토요일의 휴식 시간에 공식 질문입니다. 평소에 고마운 분이 계실 텐데, 네. 그중 딱 한 분에게 목소리 편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혹시 생각해 두신 분이 계실까요? 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를 살짝 깔아드릴 테니까 목소리 편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상진 선생님. 선생님이랑 제가 마인드맵 선생님하고 제자로 만난 지도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뵌 것 같아요, 선생님을. 네. 선생님이 그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저의 생각을 많이 오픈마인드로 열어주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저하고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픈마인드인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대화를 할 때 제가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선생님으로서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정말 저한테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선생님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선생님이 옛날에 해주신 거 지금도 저에게 해주시는 그 많은 말씀들이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마인드맵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이나 이런 많은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또 한 걸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항상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선생님 성함은 현상진 선생님이고요. 네. 예, 마인드맵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마인드맵이라는 거는 이제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네. 발명한 그런 스킬인데요. 이제 마인드 매핑 학교에서도 많이 해요. 그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점점 뻗어가면서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네. 그런 학습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제가 과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캘거리 대학교에서도 성인분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저는 언어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토론토 대학교에서 대학원 합격을 해서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대학원을요? 네, 이야. 그래서 Language and Literacy Studies예요. 그래서 문학과 언어와 문학을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와. 네, 그거를 이제 공부를 마치고는 이제 네. 유럽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그런 꿈이 또 하나 있어요. 유럽에 가서? 네, 제가 유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 잡을 가지면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여행도 계속하고 싶고요. 그 여행을 계속하면서 제가 꿈이 원래 동화 작가예요. 이제 동화 작가라서 동화 써서 이제 영화까지 만드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예요. 영화요? 네, 영화화하고 싶어요. 와. 네. 아직 퍼블리시 된 건 없습니다. 그냥 근데 하지만 제 꿈이고요. 이제
제가 과외하는 애기랑 같이 3학년 때 그 친구가 너는 꿈이 뭐야 했을 때 이제 글을 써왔어요. 자기는 액트리스가 되고 싶대요. 여배우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은 꿈이 작가야.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영화 만들 거니까 너가 그 선생님 거에 출연해주면 되겠다. 저 애기들하고 그런 대화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도 네, 꿈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야, 네. 나중에 그 두 분이 예를 들어 오스카 그런 너무 좋겠네요. 꿈만 같습니다. 네, 일단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사실 오늘 이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지금 함께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분명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제가 질문을 잘 준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네.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선생님께 도움 말씀을 제가 잠깐 부탁을 드리면 혹시나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아멜리아 에듀테인먼트라는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채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댓글로 달아주셔도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그쪽으로 가셔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주시겠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멜리아 선생님, 박진선 선생님과 1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벌써 진짜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끝곡이 오마이걸의 무슨 노래였죠? 던던 댄스요. 던던 댄스. 오늘 들으신 세 곡 모두 우리 박진선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어요. 자, 오마이걸, 던던 댄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의 휴식 시간. 저는 이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하늘 그 아래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색색의 옷들과 예쁜 액세서리 흐르는 저 음악이 내 맘을 설레게 하지 I feel the disco rhythm in my body 밝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발자국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 올라 자유로운 몸짓 그 사랑스러운 느낌